안녕하세요. 미오롬 소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느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피부 절개를 통한 눈 밑 거상을 하려면 지방 외에 뼈 위에 있는 모든 조직이 다 건드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는 형태에서는 수술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지방 재배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0분을 넘지는 않아요. 평균 수술 시간이 한 20분, 25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해봤더니, 그거는 지방 재배치가 아닐 것이다. 수술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질문을 해서, 제대로 제가 수술하고 있는 게 맞고 이게 다크서클하고 이런 것도 원활히 해결되느냐, 그런 거를 댓글로 질문을 해주셔서 여기에 대해 설명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아이디를 김밍밍이라고 쓰시는 구독자분께서 너무 상반된 글이 있어서 궁금하셔서 댓글로 한번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20분이면 수술이 끝나는데 재배치가 아니라 제거일 수도 있고, 눈 밑 고랑인대를 건드리지 않으면 다크서클도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지방 이식을 꼭 해야 된다. 너무 상반되는 얘기만 해서 헷갈린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수술 시간은 완전한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빨리 해야지 붓기가 최소화되고 수술 결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시간 안에 가능하냐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하는 재배치가 눈밑 지방 제거에 대해서 엄청 우월한 수술이다, 이런 관념은 아니고, 저도 옛날에는 제거라는 수술을 했어요. 눈밑 지방 제거 어떻게 했느냐, 이 결막 절개를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이 볼록한 지방들을 제거를 해주고, 여기 꺼져 보이잖아요. 이게 원인이 처짐이 있고 그냥 꺼짐이 있다 그랬죠. 제가 이 꺼짐인데 여기다가 몸에서 뽑은 지방을 이식을 해주고, 여기 이식을 해주는데 노란색으로 표기할게요. 이 방법으로 했었는데, 왜 이거를 재배치로 주로 수술을 바꾸게 됐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지방하고 지방이 여기 있는 거 눈밑 지방이죠, 그죠? 말 그대로 눈밑 지방인데, 이 지방은 눈밑 지방이 아니에요. 몸에서 뽑아오는 지방이죠. 이게 그래서 문제가 이 성상이 안 맞게 돼요. 성상이 안 맞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얘하고 틀린, 같은 내 몸의 지방이나 틀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뱃살에서 왔으면, 내가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쯤 지났어요. 살이 쪘을 때 얘가 같이 찌게 된다는 거죠. 뱃살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뱃살에서 온 그런 형태의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술 결과를 예측하기도 힘들고, 시간이 지났을 때 유지하는 게 이게 눈에 있던 원래 한 가지 지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만들어진 수술법이 재배치이기 때문에, 저도 재배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재배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 결막으로 열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지방을, 넘치는 지방을 활용해서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눈밑고랑이고, 눈밑고랑을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으로도 충분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 좁은 방에 있잖아요. 지금은 이 좁은 방에 있는데, 이 좁은 방에 있던 지방이 큰 데로 퍼지면 여기 볼록 나온 부분은 줄어들 것이고, 꺼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저절로 올라오겠죠, 그죠? 한 지방으로, 단일 지방으로 배치가 가능하고, 얘하고 얘는 같은 형태의 혈관이 붙어 있는 형태의 지방이기 때문에 변이가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시간이 지나서 볼록 나오거나 더 꺼져 보인다거나 하는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방 재배치라는 걸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방 재배치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 이식이란 걸 사실 저는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방 재배치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여기를, 이는 부위를 제거만 좀 해주더라도 여기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잘 하다 보면.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처치이기 때문에, 이식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제가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랑에 대한 이식을 안 하거나 이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지방 재배치라는 걸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식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방향으로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게 이식을 하지 않다고 해서 여기가 다크서클이 이게 다크서클하고 아무 관계는 없어요. 다크서클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눈밑 수술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다크서클은 한계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한계점이냐면 여기가 이제 눈밑 지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색소 침착이 있다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쪽이 여기에 있는 컬러하고 이 컬러는 피부 본연의 컬러예요. 피부 본연의 원래 피부 색깔인 거고 또 여기에 시커멓게 이렇게 보이는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이런 게 이제 통합해서 이제 다크서클이다 거무튀튀하게 보이고 피곤해 보인다 해서 다크서클이라고 이제 칭들을 하시는데 이 피부 본연의 색깔을 수술로 바꿀 수는 없어요. 피부 본연의 색깔의 이 후 모양을 보시면 이게 전이고 이 후잖아요. 여기 볼록한 건 없어졌는데 이 피부 본연의 색깔이 남아있죠. 여기 있는 얼굴이 다른 피부에 비해서 색깔이 진하게 되죠. 그런데 없어지는 부분은 여기에 있던 색깔이 없어져 보이죠. 이거는 사실 색소는 아니에요. 수술로 색깔이 좋아지진 않겠죠. 그런데 이 볼록한 거, 이 지방 때문에 햇볕이 이렇게 비춰서 이 밑에 그림자가 지는 거죠. 이 볼록함이 없어졌으니까 그림자가 볼록하고 여기 꺼져 들어가는 현상이 없어지면서 이 그림자가 안 비치기 때문에 여기 색깔이 좋아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느 형태의 다크서클은 해결이 되고 어떤 형태의 다크서클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해결이 되는 것은 고랑 쪽에 있는 그림자 부위 실제로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원래 피부 본연의 색깔이 해결이 되진 않아요. 이거는 레이저로도 해결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세계예요. 안 그러면은 수술로도 제가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술로도 이제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고 백인이 흑인이 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런 수술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레이저를 하거나 수술을 통해서 피부 색깔이 완전히 변하는 형태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다크한 게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라고 이제 문의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피부 본연의 색깔은 변하지는 않아요. 끝으로 이제 말씀을 하나를 더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재배치가 지방 제거보다 우위에 있다. 제 자신의 국한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수술을 다 많이 해봤긴 했는데 그게 좀 더 예측이 가능하고 좀 더 유지가 오래 잘 되더라. 문제 없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재배치를 위주로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재배치를 하면 만약에 이거를 기가 막히게 절제를 잘 할 수 있고 여기도 몸에서 뽑아서 혹은 이 떼낸 지방 가지고 딱 넣는데 아주 잘 맞출 수 있다. 이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분한테 제거하고 이식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재배치를 이제 택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수술 시간이 짧으면 붓기가 많이 안 생긴다고 했는데 네.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수술 시간이 짧으면 붓기가 덜 생길 가능성은 좀 있겠죠. 길게 되면은 뭐 마취약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테고 뭔가 조작도 많이 하게 될 테고 그런 연관성은 있는데 꼭 수술 시간이 작아야지 붓기가 작다라고 연관 지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붓기가 작으려면은 다치는 곳이 이제 적어야 되겠죠. 같은 이제 박리를 하더라도 혈관이 덜 다친다든지 아니면 마취하고 좀 덜 쓰고 덜 붓게 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게 수술 시간이 길더라도 의외로 이제 붓기가 굉장히 적어진 원장님도 제가 몇 분 봤어요. 예, 그건 이제 필요한 거를 좀 더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지 막 이게 붓기가 많다는 거는 저는 이제 붓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이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이제 붓기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부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은 분들은 수술한 부위가 당연히 붓겠죠. 붓게 되면은 그 붓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이게 되게 느려지게 돼요. 혈액이나 임파순환이 느려지게 되고 그 혈액순환이나 임파순환을 통해서 수술한 조직이 박리했던 조직이 이제 복구가 되고 빨리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안쪽에 붓기가 적어야지 흉살도 덜 생기고 빨리 이제 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수술한 대로의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수술 후 붓기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붓기가 적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애쓰고 있는 이제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수술 시간을 제가 막 짧게 잡으려고 막 이건 엄청 빨리 해서 그냥 대강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 마취 후에 충분히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기다리면 그 마취약 안에
이제 혈관 수축제가 퍼지는 시간을 이제 충분히 기다려서 출혈이 덜 나게 한 다음에 출혈이 적은 상태에서 수술하니까 수술이 좀 더 다른 선생님 대비 조금 빠르다고 볼 수도 있고요. 출혈이 덜 돼야지 결국 붓기가 덜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수술 시간이 길다고 해서 막 붓기가 수술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많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이야기겠죠. 영상 잘 보셨나요?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